첫째, 지난 4월 총선 결과는 국민이 선택한 겁니다. 유권자가 선택한 겁니다. 유권자를 흔히 주권자라고 합니다. 주권자의 결단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최고 수준의 결정입니다. 2,800만 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그 선거의 결과는 바로 민입니다. 국민의 뜻입니다. 국민의 뜻으로 여소야대가 되었습니다. 그 앞에도 여소야대였지만 똑같은 국민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주권자의 명령을 따라야 할 대통령은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을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부정선거였다 라는 환상에 빠져가지고 비상계엄령을 펴가지고 선관위를 습격해가지고 선관위에서 서버를 갖고 나와가지고 반출한 서버를 조작하고 그걸 가지고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발표를 하고, 그러니까 이 국회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들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혼을 내야 한다든지, 그래서 비상계엄령을 폈다든지 이런 주장을 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 그 자체가 바로 반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반역이라는 뜻은 국민의 주권적 결단을 역행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국민의 주권적 결단을, 그게 사기였다, 부정한 개표의 결과였다라고 불복하는 자가 뭐 못 배운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되어도 불러가지고 혼을 내고 타일러야 되는데, 이런 망상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는 점이 가장 끔찍한 겁니다. 부정선거 음모론 하면은 그게 뭐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이것은 주권자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이게 반역입니다. 바로 이게 반심입니다. 흔히 민심이 하늘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동양에서는 비리법권천이란 말이 있습니다. 비리법권천. 억지보다는 논리가 앞서고, 논리보다는 법이 앞서고, 법보다는 권력이 앞서고, 권력보다는 하늘이 앞선다. 비리법권천 할 때 그 천은 하늘인데, 하늘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국민이나 과거 같으면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국민들의 마음이 표로서 환산되도록 하는 게 바로 선거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주고 또는 회수하기도 합니다. 선거가 없었을 때는 정권 바꾸는 것은 쿠데타, 아니면 세습, 아니면 암살, 아니면 전쟁이었습니다. 이것을 제도화한 것이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는 국민이 할 수 있는 가장 신성한 주권 행사인데, 이 주권 행사에 정면 도전해가지고 그것은 가짜였다, 사기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가 대통령이었다는 것도 문제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국회보다 먼저 선관위를 습격하고 거기에 특수부대를 보내고 했다는 이 윤석열, 이런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내란 죄의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토당토 않는 1 더하기 1은 2라는 사실만 알아도 속지 않을 그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통령이 속아버렸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정부의 견해, 선관위의 견해, 국정원의 견해 이런 거 싹무시해버리고 소수 유튜버들이 돈 벌기 위해서 주장하는 그게 너무 오래 노출됐다 보니까
정신이 혼미해지고 영혼이 오락가락 하다가 이런 코미디 같은 망상적 계엄 선포를 하면서 이제 자멸하고 있습니다. 혼자면 자멸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힘을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런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일부 보수 세력까지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반 자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대 안 갔기 때문에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킨다는 것을 실감을 못 해보았고, 총을 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엄숙한 일인지, 그러니까 군대를 동원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피의자들을 만만하게 다루어 보던 그 습관이 붙어가지고 군대 동원하는 게 무슨 영장 발부받는 정도로 생각한 것 아닐까요? 군대를 동원한다? 때문에 헌법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여당, 야당 대표를 잡아 넣는다? 그것이 바로 친일 쿠데타입니다. 그게 성공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바쳐야죠. 최소한 자기 직을 바쳐야죠. 윤석열 대통령의 비극은 목숨 걸고 직을 걸고 해야 될 비상계엄령 선포를 아니면 말고식으로 하다가 그 불철저함 때문에, 그 무능 때문에 이렇게 우습게 끝났다는 겁니다. 목숨 걸 용기가 없으면은 하야할 용기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깨끗하게 하야하고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이렇게 했으면은 지금 줄줄이 구속되고 있는 사람들을 좀 줄여줄 수는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경고성으로 한번 해봤다. 이게 아니면 말고식이죠. 그리고 이것은 통치권이다.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아직도 자신 한 몸 지키려고 이렇게 용을 쓰고 있는데, 여기 또 하나 중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잠잠하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또 순진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을 것이다. 그것만 터뜨리면 모든 것이 끝난다. 라는 거짓말을 하면서 윤석열을 일종의 부정선거 음모당, 부정선거 음모 세력, 부정선거 음모 사교, 컬트의 교주로 지금 모시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자기가 기댈 곳은 합리적 보수는 안 되고 이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밖에 없다. 여기에 기대해가지고 생존을 모색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처럼 추한 자를 아직도 보수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보수, 가짜 보수죠. 그 끝이 보입니다. 보수는 어떤 사람들이냐? 보수는 이 삶을 긍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과 사를 분명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과 태어날 사람들을 다 책임지는, 그래서 보수는 멋집니다. 보수는 역사의 주류 세력 아닙니까? 앞으로 한반도에서는 근대화를 이제 마무리하고 선진화를 거쳐서 자유통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자유통일 주체 세력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바로 보수입니다. 보수는 멋져야 합니다. 그걸 보수의 미학이라고 불립니다. 어떻게 멋지냐? 우선 유능합니다. 절도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안 합니다. 무엇보다도 교양이 있습니다. 예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 보수인데 윤석열은 그거하고 반대에 있습니다. 반대에. 가짜 보수입니다. 가짜 보수를 진짜 보수라고 생각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한 몸으로 묶고 같이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은 좋은 기회입니다. 보수가 가짜 보수들, 저 음보론 보수, 박수부대 보수 다 쳐내고 이제 순수한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순수한 정신이 뭐냐? 첫째, 사실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치, 과학, 이걸 자신의 신념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 그 다음에 민주화로 이어지는 이 대한민국 문명 발전사를 이어받아 가지고 자유통일로 나아가서 북한의 노예적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동포를 해방하려는 이런 원대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보람을 느끼고 자주국방하고 한국어를 아주 정확하게 쓰고, 그러려면은 한글 전용으로는 안 되고 한자도 공부하고, 사람이 만나면 기분이 좋고 이야기는 점잖게 하고 행동은 절도 있게 하고 용감하게 하는 그런 보수 세력을 새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보수를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는 데는 이런 고통을 우리가 견뎌내야 합니다. 한국은 어린 민주주의입니다. 나이가 겨우 70 몇 살밖에 안 됩니다. 저 영국은 800년 되는 민주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수백 년이 됩니다. 그러나 한국은 70 몇 년 사이에 위대한 지도자를 만나서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 수준보다 더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국민 수준에 맞춰서 발전하게 되니까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 국민 중에서도 특히 책임지는 보수 인사들이 무엇보다도 교양을 찾아야 합니다. 교양인으로서의 보수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